안녕하십니까. 전교신 경마팬 여러분, 경마만화 예상팀장 정환입니다. 2019년 12월 22일로 펼쳐지는 12월의 마지막 주 서울 1호 방송입니다. 자, 오늘 서울은 2019년도 마지막 경마일이에요. 이게 다음 주는 제주하고 또 부경, 부산 경남만 하기 때문에 서울은 이게 2019년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1호 경마일이 15개 경주가 치러지는데, 지금 지금 이 한 주 서울주 휴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필 출전 주수도 보다시피 풀게이트예요. 그냥. 다 풀게이트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이고, 출마 투표에 떨어진 말들도 많아요. 한 주를 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방에서 아마 승부를 보는 말들이 대다수 승부를 많이 볼 거예요. 거기다가 편성 자체가 아주 상당히 어려워, 까다로워요, 편성이. 토요경마일과는 사뭇 다른 그런 편성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매경주,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 변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을 매경주 열어놔야 된다. 최대한으로 인기마 중에서 입상권에 들어가는 인기마필, 입상권에 유력한 인기마필들과, 자, 인기마지만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잘라드리면서, 또한 그와 덧붙어가지고, 능력이 저평가된 복병권 마필들까지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1호 경마일 예상을 잡을 때 1호 경마일은 예상을 잡을 시간이 있어요. 토요 경마일은 좀 이제 책자 과정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모습은 있지만 1호 경마일은 시간이 좀 덜덜해요. 그래도 1호 경마일 예상 잡을 때 보면은 제가 보면 그렇게 2시간 반 이상은 안 넘었어요. 2시간 정도 잡고 아니면 2시간 반 정도? 딴 때보다 1시간 정도, 30분이나 1시간 더 잡는 셈이죠? 근데 이번 주 1호 경마일, 물론 마지막 경마일이라 또 유종의 미도 겨두려고 열심히 노력한 점도 있지만, 제가 무려 이 1호 경마일은 예상을 6시간을 잡았어요. 6시간. 15개 경주를 쉬지 않고, 15개 경주를 쉬지 않고 예상을 하는데, 15시간을 예상을 했어요. 이걸 잡느라고. 마반을 잡느라고. 그만큼 편성이 까다롭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이게.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고, 이 마필에 관한 전개도 생각해보면서, 능력도 예전에 탔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최대한도로, 말씀드렸다시피 인기마, 안정적인 인기마와 불안한 인기마, 또 능력 저평가된 복병권 마필 위주로 해서, 마지막 서울 경마, 12월 마지막 경마일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매경주 제가 2019년도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 팬분들께 계속 드리는 말씀이 딱 제일 중요한 게 주로죠. 주로 영향을 항상 보셔라, 주로를. 주로만 어느 정도 파악만 되면은, 주로만 꿰뚫게 되면은 경마의 반은 이기는 것이다. 역시 마지막 경마에 주로 상태를 1경주 보시면서 가볍게 합니다. 주로 상태를 보십시오. 특히 겨울철 주로는 굉장히 주로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심해요, 더. 자,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여기도 이 인기만 경주지만 딱히 강축이 없는 그냥 인기마 접전구도예요, 이것도. 인기마 접전구도 속에서 능검대 모습을 보면 편하게 선행을 가져가지고 데뷔전 경주에서 끈기를 보였던 마필이 하이 원더풀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끝걸음이 시원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끈기 있게 정을 맞춘 그런 모습이고, 이번 경주는 어쨌든 선행 승부수가 유력시 되는 그런 말인 만큼 기대치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이 9번마 하이 원더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타의 이제 선행형 마필들의 전개가 좀 불투명할 텐데, 1번마 넘버원 타깃이 1번 게이트죠. 직전 경주, 데뷔전 경주는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주행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끈기 있게 버텨내었던 측면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게이트 이점 안 한 상태라면은 스타트만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선행 승부수 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당한 스피드감이 있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1번, 9번의 선행 경합은 좀 필연인 그런 경기로 보여지고, 5번 라운블러드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 경주는 사실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공백기를 거치면서 재검대의 모습을 보면은 스타트는 물론이고 시종일관 외곽 3열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 구간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주행이 돋보였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오는 상태예요. 6번마 이 큐피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요. 기대치는 높은 그런 말인데 초반이
능검대의 모습을 보면은 순발력도 있었고 스피드가 있었는데 데뷔전 경주에서는 전혀 스피드가 안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뭐 탄력감도 그렇게 시원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다 싶었는지 질병 없이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출전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이것도 3개월 만에 과연 말이 얼만큼 만들어져 있을까도 관건입니다. 사실 12번 말 알찬누리 같은 경우에도 거세 이후에 말이 좋아진 건 맞아요. 거세 이후에 말이 확실히 좋아진 건 많은데 역시 이제 게이트가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포진을 해서 얼만큼의 스피드를 보일지 탄력은 나와주는 그런 말인데 과연 얼만큼 스피드감을 살릴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뭐 인게이머들 간의 뭐 그런 접점 구도예요. 접점 구도 속에서 8번만 네트워크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모습으로는 최적 경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끝걸음이 시원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인기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는 걸로 말로 보여지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9번마 하이 원더풀을 축으로 1번마 넘버원 타킷과 5번마 라운블라드가 완성도가 진짜 높아졌어요.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모습이고 6번 큐피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승부 의지는 만땅인 그런 말이지만 데뷔전 경주 모습으로는 스피드감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공백기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복병권 마필로는 말씀드린 초반이 관건이지만 중속 자체는 나와주는 이 12번 알찬누리가 숨어있는 고배당 복병권 마필입니다. 1경주는 줄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공략합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1번만 넘버원 타켓 공략해보도록 하겠고 복병권 마필로서는 5번만 라운블러드와 12번만 알찬누리 5번과 12번을 복병권 마필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축에 1번 넘버원 타켓이 기본 막건이고 5번과 12번을 복병 마필로 1경주는 줄의 상태를 보시면서 가볍게 임하셔라. 이렇게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2경주입니다. 국시산마 육군 1300m로 펼친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1경주와 맥락이 비슷해요. 이번 경주도 인기마들 간의 전력은 어느 정도 마필간 전력은 드러났는데 인기마필들 중에서도 딱히 네가 강축이다 이런 느낌을 가진 그런 말은 없어요. 4번만 머니실크가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그나마 믿음이 가는 그런 말 중에 한 마리가 12번 게이트에서도 중속이 나와주면서 막판까지 탄력을 살렸는데 막판 결승선 통과 시대의 모습에서는 끝걸음 여유가 조금은 더 있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머니실크의 선전을 좀 더 기다려 볼 수가 있겠고 10번마 조이브라더 같은 경우는 전개가 꼬였었죠. 늪발주 이후에 진로가 막히는 과정 속에서도 내선 취입이 됐던 그런 말이에요. 능검대의 모습을 보면은 스타트가 잘 됐고 스피드까지 나왔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데뷔전 경주처럼 스타트에서만 실패만 보지만 않는다면은 조이브라더는 좀 더 안정적인 강축이다. 10번 조이브라더를 축으로 4번 머니실크가 원틀 막건입니다. 원틀 막건이고 8번마 화시벽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주 범현이가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를 안 잡은 건지 아니면은 견제를 당해가지고 자리를 못 잡았는지가 관건이에요. 참 어떻게 타는지 깔깔하게 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열 견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그래도 끈기는 유지하면서 왔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8번마 화시벽의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무시 못하는 그런 전력으로 보입니다. 게이트가 조금은 주로가 빠른 주로가 형성이 되면 1번 그린 마운틴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번마 그린 마운틴가 선행 가면 또 무시 못하는 전력이죠. 이경주도 이렇게 종략 강청합니다. 그린 마운틴이 지난 데뷔전 경주에서는 경합을 펼쳤죠. 1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무리한 경합 이후에도 끈기를 보여줬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선행 나서면 좀 더 띄워주는 그런 마필로 보여져요. 10번마 조이브라더는 스타트가 관건인 그런 말인데 발주 연습할 때 보면 발주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에서만 여러분 신경 써서 스타트만 잘 받아내면은 조이브라더는 강축이다. 10번을 축으로 1번, 4번, 8번을 노립니다. 10번 축에 1번, 4번, 8번을 노립니다. 10번 축에 1번, 4번, 8번 이렇게 세 마리의 마필만 가볍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로 펼쳐지는 별정 시형 경주. 자, 1360만원짜리 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싼 상금이죠. 그러니까 육군에서는 그렇게 부들이 없는 그런 말들이고, 이 경주는 이제 3,400원의 경주였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거리 경험이 없는 1300의 거리 경험이 없는 그런 말들도 나왔기 때문에,
변수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왜 변수의 여지가 있냐면은, 우선은 최고 인기를 모으는 5번 원더케이가 이제 아마 이, 지난 경주가 공백전 경주를 선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1300m 늘어난 걸 선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뭐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6주 만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 경우는 태종이를 안녕 결점에서 마방에서 기대를 높인 거는 맞아요. 나쁜 컨디션도 좋고 한데, 저는 원더케이라는 말에 태생적으로 그렇게 능력을 평가 안 해요. 솔직히 직전 경주 JM파이라든가 봄날의 기억, JS파워, 육군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똥말이에요. 진짜 최하위권 말, 똥말 경주예요. 똥말 경주에서 타임이 잘 나왔다고 제가 경마는 항상 타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건만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하면 타임이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편성으로 보는 지난년 똥말 편성에서 괜신이 앞선 전개를 펼친 다음에 끈기 괜신이 버텨내는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뭐 편성이 지난 경주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센 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원더케이도 가져가요. 빼라는 게 아니라. 불안한 인기만은 아니에요. 불안한 인기 마필은 아닌데 충마급은 아니다, 이게. 이번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강축은 능력 대비해서 배당을 한번 능력 대비 접혀가는 건 말인데, 3경주는 제가 맘먹고 한번 배당을 노릴 거예요, 이거. 바로 이 3번마 샌드파워. 제가 이거는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UCC를 방송하는 과정에서 이 동영상을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8시에 유튜브 하잖아요, 제가. 토요일. 목금, 토요일 8시, 저녁 8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시면 이 샌드파워는 제가 동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왜 이마필이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느냐를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선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초반부터 이마필이 전개가 한마디로 꼬였었죠. 상태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근데 지난 경주 편성을 한번 보세요. 콰이어트 아델, 초동로켓, 열린문, KN 원더. 지금 여기 나왔던 말들이 뛰는 편성이 아니에요. 상당히 강급 편성이에요. 강급 편성에서 전개가 얼마나 많이 꼬였냐면 거리 손해, 탄력이 죽고, 이게 3코너점에서 다른 마필들에게 4번에게 밀리면서, 외곽으로 밀리면서 순간적으로 탄력이 죽으면서 거리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선 전개를 펼치는 과정 속에서도 모래를 맞고 뛰는데도 막판까지 끝걸음이 안 죽었어요, 이게. 제 탄력이 받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다른 말들과는 변화가 눈에 띄게 온 그런 마필이 바로 3번만 샌드파워예요. 샌드파워 노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이거 노리고 들어가세요. 3번만 샌드파워는 무조건 노리고 들어가세요. 뭐, 그래도 5번만 원더파워가 내가 볼 때는 강축이다 그럴 때는 한 방만 가져가세요, 이거 그냥. 3번, 5번 한 방만 때리면 돼요, 이거. 어쨌든 기본적으로 5번 이 원더케이 가져가겠고, 6번만 킹칸모르가 지난 경주 모습 보면 외측 사행 악벽기가 좀 심했었는데, 악벽만 교정만 되면은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이 3번만 킹칸모르예요. 스타트 자체는 좋은 그런 말인데, 지난 경주 역시 게이트 외곽 분리로 인해가지고 고전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모래를 맞고 뛰지 않고 만약에 기습적으로 선행만 스타트해서, 선행만 나서준다면은 무시 못하는 전력이 킹칸모르예요. 요거 노리고 들어가겠고, 4번, 5번. 그 외곽에 있는 11번과 이 슈퍼 액턴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주 점프를 발휘된 거죠, 이게. 점프를 발휘되면서 철저하게 후미껏 탐색을 많이 걸었던 걸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거는 변화가 온 그런 모습이에요. 무시 못하는 전력이고, 자, 이스트윙 같은 경우에는 아마 5번만 원더케이와 4번만 킹칸모로, 4번, 5번, 12번이 선두권 경합이 아마 뛰어들 거예요. 그래서 3경주쯤 되면 주로 상태가 파괴되기 때문에 선행이 만약에 주로가 빠른 기어나면 12번 이스트윙까지는 가져가시면 돼요. 이번 경주는 어쨌든 분산 배팅을 하셔야 돼요. 3번만 샌드파워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세요. 4번만 킹칸모르, 5번만 원더케이, 10번만 슈퍼액톤, 그리고 11번만 이스트윈디까지는 꼭 공략을 하셔라,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공략하세요. 3번 놓고 4번, 5번, 11번, 12번, 4번의 마필은 기본적으로 공략하셔라. 거기서 이제 힘을, 어느 쪽에서 힘을 실는 건 우리 팬분들의 판단인 것 같아요. 자, 3경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3번 노리고 들어가세요, 3경주는. 자, 이어지면 서울제 4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를 펼쳐지는 별정 A형 경주. 자,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 2200만원짜리 상금. 자, 요번 서울 4경주. 그 첫 번째 전반부 경주 A급 첫 번째 메인 승부예요, 여기서. 3경주는 저는 분명히 적중될 거라 믿어요. 3경주 적중되면은 여기 4경주에다가 싹 담가버릴 거예요. 싹 담가버려가지고 오전장에 여기서 상황을 한번 크게 낼 겁니다. 쉽게도 아니에요. 아주 크게 상황을 낼 거예요, 이거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딱히 축도 없고 인기마들도 불안한 인기마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능력이 저평가돼 복병마들도 많고 불안한 인기마필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변화가 확실하게 온 그런 말이 있어요. 능력도 전력 신장세도 눈에 띄게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만 변화까지 온 그런 모습이에요. 편성도 잘 만났죠. 말도 잘 만들어놨죠. 여건 자체도 좋죠. 그러니까 뭐 하나 남을 데가 없어요. 주로가 가볍고 무겁고 경중을 떠나가지고 앞뒤를 다 겸비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주로 상황에 관계없이 이번 여인은 가장 안정적인 강축이에요. 인기마에 묻어 들어와도 중배당해요. 복병마필가 들어오면 고배당해요. 이거는. 그래서 4경주는 여기서 한번 전반부 경기에 한번 강하게 한번 우리 팬분들과 승부를 들어가고 싶은 경주예요. 무조건 적중할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4경주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4경주 그러면 첫 번째 A급입니다. A급 메인 승부 경주. 자, 기대와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3경주 적중하면은 여기 4경주에다 한번 거기다 한번 적중 막건 가지고 싹 담가버려가지고 오전장에 상을 낸다. 4경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금일경주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에 속하는 편이에요. 2번마 좋은 가문, 그리고 6번마 매니스탠드. 2번, 6번, 6번, 2번에 거의 뭐 우승 다툼으로 끝날 공산이 커요, 이거는. 뭐 좋은 가문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그냥 전력이 신장이 되고, 지난 승군전 경주도 끈기 있게, 경합 이후에도 끈기 있게 버텨냈던 그런 측면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지금 3주 만에 나와가지고 과연 과연 연투 여파가 어떨지 관건이겠고, 매니스탠드는 2주 만에 나왔어요. 2주 만에 나왔는데, 이거는 연투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지난 경주에 초반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또 3코너에서 진로도 막혔어요. 그러니까 전개가 꼬였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경기 인기 1위였었어요. 상태도 잘 만들어놨는데 초반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진로 막히고 또 3코너 진입 지점에서 들어가면서 진로 막히고 하면서 그냥 승부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병윤이가 승부를 바로 포기해버려가지고 말을 그냥 세우고 들어와가지고 전혀 힘을 몰아쓴 것이 없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나도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지난 경기 전개가 꼬이는 가운데에서 무리하게 승부를 봐버렸다면은 2주 만에 나올 수가 없죠. 말이 무리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 경기 무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만에 나와도 관계가 없다. 야, 근데 동균이 잔인하네요. 야, 지난 경주 병윤이 한번 실패봤다고. 병윤이가 사실은 이 동균 내의 승부 기순이 하나예요. 야, 근데 실패봤다고 얄짤없이 잘라버리고 어른이 태워버리네요, 이거. 얄짤없네요, 진짜 이거. 어쨌든 뭐 메인스탠드가 여기서는 좋은 감본보다는 능력 맞아. 그래서 2번, 6번 그냥 한방 맞건이고, 만약에 쌍승식으로 간다면 저는 6번, 2번 쪽으로 한방 승부 보겠어요, 이건. 6번, 2번 쪽으로. 나머지 말들은 안 돼요. 나머지 말들은 뭐 굳이 제가 볼 때는 볼 말은 없어요. 나머지 말들은. 뭐 삼복승 막번에도 지금 뭐 인기 마필 뭐 3번, 8번, 12번 정도 외에는 변화된 말이 없으니까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주다, 5경주. 그러니까 대끼리 좋아하시는 분들, 저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2번, 6번, 6번, 2번에 그냥 한 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배당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많아봤자 2.5배예요. 많으면 2.5배. 2배 내외다 점배당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덤빌 경주는 아닙니다. 이거. 가볍게 할 경주지.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요거는 한번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요거는 한번 제가 일반 경주에 힘을 한번 실어드리고 싶은 게 딱 그냥 뭐 압축해가지고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이 두 마리 마필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인기 마필이 1번 사이킥 보스하고 이제 황금애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이게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거예요. 1번, 6번이 배당판을 주도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1번 사이킥 보스 같은 연투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에 탐색을 했는데 의외로 뭐 걸음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나 3주 만에 지금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인데 워낙 연투를 해버리는 바람에 말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듯한 데서 3주 만에 나왔네요. 이게 6번마 황금애 같은 경우에도 계속된 연투 여파인데 충분히 쉬를 취하고 4주 만에 나와가지고 되는데 보다시피 이거는 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말이에요. 이거는 특히 포화주로라든가 다습주로의 강점을 지닌 말인데 일요일 경마의 주로가 어떨지 관건이에요. 다습주로가 될지 정상주로가 될지 포화주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계속 지금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주로 어려울까봐. 그래서 주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주로가 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1번, 6번이 팔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는 3번마 가로수길은 축이에요. 여기서는. 저는 이 가로수길이 대표전 경주 1300을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 방송을 할 때도 이랬어요. 이 가로수길은 아마
단거리보다는 아마 거리 늘려서 나올 것이다. 근데 역시나 달리 뭐 아니나 다를까 1300에 거리 늘려 나와가지고 여유롭게 우승을 했는데 경주 내용이 워낙 좋았어요. 기승기수의 부조에 너무 쓰는 걸 잘해요. 모래를 맞고 뛰는데도 전혀 주행감이 흐트러지지 않고 결승선 직선주로 접어들어서 사실 11월 30일 주로는 빠른 선행주로 가벼운 주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선에서 추입을 하는데 내선주로가 무거웠거든요. 근데 내선 추입을 하는데도 후반부 가면 갈수록 탄력이 계속 살아나요. 물론 편성 자체가 지난 여기 나온 날보다 편성이 약한 건 맞아요. 약한 약편성에서 선전했던 건 맞는데 근데 여유로웠어요. 너무 걸음이. 만약에 거리차를 더욱더 벌리려고 했다면 더욱더 벌릴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많이 남았던 그런 모습이었고 무엇보다도 주행이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3번만 가로수길은 좀 더 믿음이 가는 강축이다. 3번 가로수길을 누르게 들어가시면 돼요. 뭐 기본적으로 인기마필이 6번 황금의 쪽에다가 한번 때려보시기 바라고 힘을 한번 실어보기 바라고 5번만 로열 복순이가 연투 여파로 인해 가지고 역시 이마필 지난 경주 철저하게 후미권 탐색을 발견했던 그런 말인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은 그런 모습이에요. 컨디션만 조금만 올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걸음 숨기고 있는 마필 큐피트 플라잉도 무시 못하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3번만 가로수길을 축으로 해서 5번, 6번, 7번 쪽에다 한번 배당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3번 가로수길을 축으로 해서 5번, 6번, 7번, 6번 황금의 쪽에다 좀 힘을 실어주는 서울 육경주입니다. 가로수길 느리게 들어가세요. 이거는.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7경주입니다. 국산만 5군 1300m로 펼쳐지는 별정 B항경주. 자, 금일 두 번째로 제가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중반부경에서 두 번째로 승부를 보는데 이번 경주는 뭐 중부해당 이상해당 역시 초점을 좀 맞춰볼 거예요. 보다시피 상승세 승군마들도 워낙 많죠. 기존마들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말이 있는 경주인데 보다시피 이번 경주는 딱히 축이 없어요. 이것도 상당한 혼전구도예요. 사실 1번나 제주유정부터 외곽에 있는 마하선더까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번 경주 선행마필들 있잖아요. 선행마들 보잖아요. 선행마들 보면 센 선행마가 없어요. 지금 이게. 투르르비가 이번 경주 3번 아니면 카이나 3번 8번이 아마 선행을 주도할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뒤가 없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스피드, 탄력까지 겸비한 그런 이 축마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무조건 적중은 돼요. 적중은 되는데 과연 인기마필과 묻어서 적중을 하느냐 아니면 복병만 묻어서 적중을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승무마필은 아마 제가 이 마필을 승무마필을 공개하는 순간 우리 팬분들은 아 그 말이구나. 왜냐면은 그 마필로 제가 우리 팬분들 뭐 한구라를 해드렸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아마 제 거 이제 문자나 음성 들으시는 분들 음성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 그 말이구나 하고 알 거예요. 제가 노림수를 가진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안정적인 강축이에요. 현장 만약에 바람이 저거 하면 쌍승시까지 동력 가능한 경주예요. 쌍승시까지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7경주는 후차권에서는 상당히 난타전이에요. 그래서 후차권 중에서도 저도 아직까지는 후차권에 어떤 말이다가 딱 마음을 못 정했어요. 대충 와권은 정했죠. 요 정도 앞에는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데 딱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어디 쪽에다 주력으로 때려야겠다는 거는 조금 저도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컨디션 좋은 놈 위주로 해가지고 주력 마컨 쪽에다 공략을 합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몇 도 보이고 복병 마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복병 마필 특히. 그래서 만약 복병 마필들과 인기 마필 제가 노리는 마필과 복병마랑 들어오면은 대박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오부지게 한국화가 되는 거예요. 상황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7경주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믿음이 가는 말이에요. 그냥 능력마예요. 여기서는 널널하게 오는 겁니다. 무조건 와요.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진짜 생각도 못한 말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뭐 인기마에 노리는 말 중에서 오면은 상황 여기서 분명히 납니다. 상황. 기대 7경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서울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경주 많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8경주입니다. 국시사마 4군 1000m로 펼쳐진 핸디캡 경주. 자, 요번 경주는 제가 우리 팬분들께 연말 보너스예요. 이거는 진짜 선물을 우리 팬분들께 이거는 좀 나만 승부 경주만 맨날 저거 해가지고 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풀어보자. 이거 한번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배당 자체가 짭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뭐 고배당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의외로 또 고배당까지도 예기치 못하면은 고배당도 이거 염두에 둬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중배당이지만
고배당까지 아주 폭탄 배당까지 염두에 들어가는 B급 예고 승부 경주예요, 이건. 저는 무조건 이 말 놓고 할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 팬분들께. 이세마 중에서 초창기에 입상을 했던 거는 말들이 이제 후반기에 들어오면은, 말들이 이제 뭉칠 것이다. 이제 뭐 5군 경주에 이제 지금 4군에서도 지금 이세마들이 지금 몇 마리 눈에 띄잖아요, 좋은 말들이. 이세마들이. 상당히 좋은 말들이 이세마들이 많이 띄잖아요, 지금 눈에. 이세마 중에서, 최근에 입상을 한 그런 말보다 초창기에 했던 말들이 더 세다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언뜻 보면은 지금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외곽에 있는 뭐 10번 라운탑맨이라든가 이스트제트 그리고 11번, 12번 케이토킹 아마 이 말들이 아마 배당판을 주도를 할 거예요. 10번 외곽에 있는 말들이. 근데 10번, 11번, 12번보다 센 말들이 여기 센 말이 있어요. 이세마 중에. 그것도 압도적으로 센 말이 있습니다. 바로 8번의 TK 데이는 여기서는 이 외곽에 있는 10번, 11번, 12번보다는 분명히 센 말이 한 수까지는 아니라 분명히 반치수 정도는 센 말이에요. 제가 왜 센 말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동철래 같은 경우는 신마 승부를 안 하는 마방으로 유명하죠. 거의 신마 승부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의. 최근 3년 내로 3년 이내에 제가 이 동철래에서 신마 승부한 거는 딱 한 마리예요. 바로 이 TKD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상금이 3,400만 원의 상금이 온 것도 있지만 데뷔전 경주에서 우승을 할 때 이마필이 이제 우승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TK 데이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거는 뭐 워낙 능력이 있다 보니까 신마 승부를 안 하는 마방에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승부를 보는데 뭐 널널하게 왔어요. 그 당시에 그냥 데뷔전 경주에서 널널하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대상 경주를 출전한 거예요. 멍청하게. 두 번째 경주만에 이세마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한 거예요. 대상 경주 출전해가지고도 착순권에 될 정도로, 착순권에 3차게 될 정도로 능력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나서 연속으로 1300 찍고 나서 말이 이제 너무 연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컨디션 난조낌을 겪어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말은 이미 만들어져. 지난 경주 보면은 뭐 능건 때문에 돌콩이라든가 금투사, 중반부까지 거의 풀문 스카이, 기존 능력마들이에요. 거의 중반부까지 거의 대등한 걸음이었었어요, 이게. 꾸준한 스피드로. 그래서 8번 TKD에는 여기서는 강축이에요, 이거. 쌍승식 노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쌍승식도. 요런 거 만약에 3쌍으로 들어가시면은 8번 놓고 10번, 11번, 12번 세 마리 말만 공략하시면 되잖아요. 3쌍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3쌍 들어가면 999 맞거든요, 이제 999가 되는 거죠. 복승식 물론이고. 3복승식까지도. 복승식, 복승식, 3복승, 3쌍까지 노리시라 이거예요, 이거를. 8번만 TKD 놓고 어쨌든 뭐 10번, 11번, 12번 관심 가져야 되겠고 1번만 만약에 앞서 이번 경주가 보다시피 선행마들이 워낙 득식을 해요. 지금 이게 내선에 2번 금성여왕도 선행이죠. 골드 3번만 골드 페렐라도 선행이죠. TKD도 선행 나와서 있죠. 비상등도 선행이죠. 라운탑맨, 이스트제트, 케이토킥 죄다 선행마들이에요. 지금 이게 아무리 짧은 단거리 1000m 경주지만 선행 경험 내선 중간 외곽에 선행마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하면 의외의 변수된다. 그러면 가장 어부지리를 만약에 앞선이 8경주 되면 주로 상태가 파악이 되잖아요. 주로가 비교적 정상적인 주로다 싶으면은 TKD를 앞뒤를 다 겸비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여타의 나머지 마필들은 승분전에 임하는 그런 말들이고 경합하면서 치른 말들이 아니었었어요. 편하게 선행 나서 가지고 입상을 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무너진다면 1번만 금철나 모습이 경험이 풍부한 그런 말이죠, 이게. 이런 말들도 무시 못해요. 어부지리 입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서. 굴참나무숲 같은 것만 들어오다가 고배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또 한 마리 마필이 있어요. 자, 이 7번만 역대 최고는 이거는 우리 팬분들 그냥 정한규 믿고 이거는 무조건 7번, 8번 TKD 해도 되고 단돈 5천원 만원이라는 무조건 가져가세요. 이거 역대 최고는 그냥 무조건 가져가세요, 이거는. 이거는 진작에 지금 4군에 승분해가지고 조금 작전마정이 성향이 있는 건데 너무 이제 백어박걸 하다 보니까 말의 컨디션 난축임을 겪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강자들 틈에서 1700에서 앞선에서 걸음질해보고 후미에서 걸음질해보고 좀 승부타임을 보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역대 최고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지만 스피드까지 겸비한 그런 말이에요. 줄어든 거리 맞아가지고 앞선에만 어느 정도 그 레이스에 맞춰가지고 선입권이나 중위권 정도만 포진만 된다면은 막판에 분명히 한타가 가능해요. 말도 지금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7번, 8번, 7번 들어오면은 이거는 100배가 아니죠, 이거는. 진짜 최하 300배죠, 최하 300배. 복승식만큼만 하더라도. 200~300배. 그래서 이번 경주는 8번만 TKD를 노리고 승부를 보셔라. 이거는. 예고 승부 경주예요, 제가. 예고 승부 경주. 인기 마필 노리시기 바라고, 복병권 마필을 말씀드린 1번과 7번의 반란도 무시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분산 배팅을 요하는 경주예요. 분산 배팅. 8경주 때는 폭탄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라. 이렇게 8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9경주는 뭐 그냥 뭐 전력이 좀 드러난 경주예요. 이거는 이변이 없어요. 1번만 프리맥스, 3번만 큐피드 미션, 5번만 캡틴 블리스 3파전 구도예요. 딱 3파전 구도인데 축도 정해져 있죠. 5번만 캡틴 블리스는 무조건 2등 안에 나와요. 무조건 2등 안에 나와요. 1등은 지금 1번이 올지 3번이 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2등은 와요. 최하 2등이에요. 그래, 최하 2등. 그러니까 5번만 캡틴 블리스는 지난 경기 큐피드 미션하고 뛸 때 모습을 보면은 큐피드 미션보다는 오히려 전개가 좀 불투명했었어요. 오히려 큐피드 미션은 전개가 잘 풀린 반면에 캡틴 블리스는 전개가 안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근성 싸움에서 큐피드 미션을 이겼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 경기는 큐피드 미션은 캡틴 블리스 이깁니다. 또 과연 프리맥스를 이길지, 프리맥스까지 이기면은 뭐 5번 먹고 1번 때리고 3을 받치느냐, 3번 때리고 1을 받치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쌍승식은 아니에요. 만약 1번 프리맥스 같은 경우에도 데뷔된 경기 모습에서 무리한 주행에도 근성이 돋보여요. 지난년은 편성이 강했죠. 그 한번 퍼지고 나가지고 과연 이게 회복이 됐을까 관건인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됐을까. 뭐 충분히 뭐 훈련 강도도 올리면서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1번 게이트에서 이 빠른 마필 3번, 5번을 과연 넘어설 수가 있냐 이거 관건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5번만 캡틴 블리스는 복승식 마예요. 복승식 축마. 1번이 우승하면 2등 하는 거고 캡틴 블리시 만약에 1번이 죽으면 5번, 3번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변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2등은 무조건 캡틴 블리시 2등이다. 1등은 이 프리맥스 갈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2등이에요. 프리맥스가 무너지면 3번만 큐피드 미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놓고 1번, 3번 딱 두 방으로 때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간명하게. 나머지 말들은 여기 사이즈 아니에요. 다 빼도 돼요. 이거 다 빼도 되고 5번 놓고 1번, 3번 딱 두 방으로만 때리면 됩니다. 근데 당연 현장에서 컨디션 보시고 하세요. 이거는 1번 때리고 3번을 받칠 것인가 3번을 때리고 1번을 받칠 것인가 요거를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로 펼쳐진 핸디캡 경주. 자, 이제 중반부, 후반부 이제 들어가죠. 후반부쯤으로 이제 말미가 들어가는데. 자, 이번 10경주는 금일 세 번째로 제가 여기서 우리 팬분들께 또 한구라를 해드리는 거는 승부경주입니다. 오늘 승부경주는 되게 자신이 있어요. 승부경주는 운만 따라주면은 제가 노리는 승부마권은, 승부마필은 무조건 와요. 분명히 옵니다. 후차권에서만 제대로만 주력마권이나 최하 반주력마권으로만 적중만 되면 주력이나 반주력만 되면은 무조건 상황을 여러 차례 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 10경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중배당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기마에 붙여서 중배당이고 복병마필에 붙어서 들어오면은 고배당이에요. 이건. 근데 인기마 자체들도 여기가 불안한 인기마필들도 의외로 있어요. 지금 이게 승군마들도 워낙 지금 많죠. 지금 보다시피 승군마필들도 있고 기존마필도 있는데 거리적 상승하러 가장 좋은 그런 말이 있어요. 능력이면 능력, 전개라면 전개, 변화도 온 그런 모습이고 말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현장 당일에서 과연 바람이 얼만큼 불어주지가 않은 건데 마방 자체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주는 마방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될까. 기본적으로 중배당은 나오는 경주에 인기망에 묻어 들어와도 부병마필가 만약에 묻어 들어올 때는 의외로 고배당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경주다 이게. 그래서 7경주, 10경주도 세 번째 승경주인데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개인적으로도. 이번 10경주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후차권에서 인기마랑 물어 들어오면은 중배당, 복병마랑 못 들어오면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후반부 이제 후반부쯤 들어가서 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쐐기를 받는 거예요. 승부 경주로서. 이 10경주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마방에서 뭐 승부지도 높지만 말도 그런 걸 떠나 마방 승부 옆에를 떠나가지고 이 말은 무조건 와요. 그냥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사이즈 위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들보다는 분명 한 사이즈 위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그런 승경입니다. 자, 서울 10경주 세 번째 승경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뭐 전력이 이번 경주도 조금은 좀 드러난 그런 경주를 보여줘요. 인기마 구도 속에서 중배당과 저배당을 동시에 한번 노리고 들어가면 될까요? 이번마 무도가 직전 승군전 경기 이번 경기 인기를 모을 말인데 노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무도는 믿음이 가는 게 왜냐면은
공배 기후에 늘어난 걸 거리적성 자체가 워낙 좋아요. 적응력도 빠르고 더불어 가지고 거리적성도 좋은 그런 말입니다. 지난 경주 모습을 보면 발진 불량기로 인해 가지고 시종일관 자리 못 잡아 가지고 거리 손해를 엄청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종일관 외곽 무리한 전기를 펼쳐 가지고 지금 막판에는 그냥 세워놨던 말이었는데 한 4주 만에 나가지고 얼마큼 회복이 됐을까, 너무 연투를 해서 회복이 됐을까 한 건인데, 마무리 때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좋아진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래서 2번만 무도는 믿음이 가는 강축이고, 후차권 중에서는 이제 인기 승군전에 임하는 그런 말이지만, 뭐 단독 선행이죠. 4번만 스트레토. 선행감은 좀 더 띄워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마필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이고, 백색광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광자만데, 자, 요거는 뭐 제가 우리 팬분들 지난 경주 진짜 오부지게 진짜 한 걸 해드린 말이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제가 금화슈프림의 백색광채에다 한방 주력으로 승부 때리자. 저는 그 당시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금화슈프림이 바람이 무직하게 불었었죠. 그때 천산의 금화슈프림이 바람이 많이 불었었고, 백색광채도 생각보다는 바람이 많이 불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갑자기 이게 제가 이제 녹음을 할 시점에 그 당시 보면 거의 한 40배, 50배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배당 승부를 우리 팬분들 한 걸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막 4분, 5분 댕겨놓고 바람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19배까지 떨어지는데, 와, 진짜 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점배당처럼 들어왔어요. 점배당처럼. 그 당시에 금화슈프림이랑 백색광채. 근데 백색광채의 전력이 변화가 너무 왔어요. 너무 뚜렷하게 왔어요. 예전에는 보면은 스피드감이 안 나왔단 말이었는데, 지난 경주 보면은 최근 경주 모습 보면은 10월달부터 이제 완성도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경주는 눈에 띄게 순간 스피드가 워낙 좋아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4번만 선행마 스트레이트 선행 가고, 백색광채가 다시 한번 지난 경주전 선입경기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경주예요. 그래서 선행에서 버틸 것인가, 선입에서 백색광채가 막판 한 발을 쓸 것인가. 근데 거리적응력 면에서 보면 백색광채가 좀 더 나은 거는 마필로 보여져요. 그래서 2번만 무도를 축으로 놓고 4번만 스트레이트와 백색광채 딱 두 방으로만 때리면 돼요, 이건. 딱 두 방으로만 때리면 되는 그런 경주고, 직전 경주 철저하게 걸음 아낀 마필이죠. 바로 사이먼 퀸. 연티어파를 인해가지고 걸음을 숨겨놓은 마필. 이게 사이먼 퀸이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이에요. 요것도 마방에서의 기대치, 승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거란 말입니다. 요건 아마 짱구에서 바람이 안 불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인기마 중에서는 4번, 5번 노리시기 바라고, 사이먼 퀸은 복병 마필로 가져가시라. 2번만 무도는 강축이에요. 자, 4번, 5번을 기본적으로 노리면서 복병권 마필 12번 사이먼 퀸까지 관심권을 가져가셔라. 11경주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제 12경주입니다. 1등급 18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금일 두 번째로 제가 우리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예고 승부 경주입니다. 예고 승부 경주예요. 역시 이번 경주도 뭐 전력차가 드러나는 인기마 구도예요. 인기마 구도인 건 맞아요. 인기마 구도인 건 맞는데, 관건은 역시 이번 경주 이제 보다시피 이제 부진 편차가 상당히 심하죠. 왜냐면 이 마이티싱이라는 마필의 레이팅이 지금 104점이기 때문에, 마이티싱을 중심으로 57kg를 부담 중량이 책정이 되면서 마이티싱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 중량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티싱 때문에 오히려 부담 중량 측면에서 유리한 말이 있는 반면에 불리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 인기 1위를 모으는 마필이 심장의 고동이 레이팅이 지금 85점입니다. 85점이고 스프링맨 같은 경우에는 레이팅이 95점이에요. 무려 레이팅 차이가 10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보다시피 10점 차이가 나는데 부담 중량은 똑같아요. 그러면 심장의 고동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거는. 심장의 고동에게. 굉장히 레이팅 점수, 부담 중량 차이가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심장의 고동이 아마 이번 경주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뭐, 지난 경주 어쨌든 뭐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선행을 가가지고, 끈기 있게 버텨냈던 걸 모습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7주 만에 충분히 슈트 취하가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만, 한번 말이 이렇게 상승세를 타다가 선행으로서 어쨌든 물론 다른 말들이 셌었지만, 선행으로 잡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심장의 고동도 이제 한 번쯤에 사례가 탈 때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 경우 심장의 고동이 선행을 가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은, 심장의 고동보다 더 빠른 마필, 11번만 썬라이팅하는 전형적인 도주형 마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1번만 썬라이팅이 없으면은 편하게 선행을 가가지고 페이스 조절이 들어가는데, 이 11번만 썬라이팅이라는 마필이 워낙 빨라요, 이게. 대하시가 워낙 좋은 거는 말이고, 다른 말이 앞에 가는 꼴을 못 봐요, 말이 끌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심장의 고동은 그냥 가져가는 마필이 축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한번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10번만 스프링백이 지난 이제
10월 13일 경주에서 1800을 이제 첫 소화를 계속 1200만 뛰다가 1800을 떼어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스프링백 같은 경우는 단거리보다는 오히려 체형 자체를 보나 주폭으로 보나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가 어울리는 건 말인데, 희한하게 편성이 그런 편성을 맞아서 그런지 또 주기가 그런 주기가 맞아서 단거리 경주만 출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는 장거리에 나올 것인데 1800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한번 삼성불패와 더불어가지고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삼성불패를 놓고 스프링백에다가 한번 승부 들어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적중은 못했고, 그 당시 이제 모르피스를 가져가가지고 뭐 적중을 해드렸어요. 적중은, 뭐 중배당 적중을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스프링백 쪽에 좀 들어왔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주력으로. 이번 경주는 범현이가 기승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강축이에요, 이거. 1800에서는. 그 부담 중량이 너무나 유리해요. 최근 계속 55, 56을 달다가 대상 경주에서도 백문배답, 투데이, 에이스 코리아 이런 대상 경주에서도 이렇게 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편성을 보잖아요. 대통령배 편성보다 지금 이 스프링백이 나왔던 백문배답, 투데이 이 편성이 더 센 편성인 거 아세요, 이거? 대통령배는 국산마들이 나와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스프링백은 이게 오픈 경주이기 때문에 외산마들이 나온 편성이었었어요. 외산마랑 국산마랑 동시에. 근데 이 편성이 더 셌었어요. 이 심장의 고동이 나왔던 편성보다. 10번마 스프링백을 노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저 믿으시고 이건 노리세요, 이건. 이건 오히려 1800이 나아요. 지난 경주 너무 무리하게 선행경합을 펼쳐버리는 바람에 그랬어요, 이거. 이게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왜 선행경합을 펼치지? 따라가면 됐는데, 기아가 욕심이 넘어버린 거예요. 5주 만에 다행인 것이 그냥 그래서 빵꾸 날 줄 알았는데 질병 없이 그래도 5주 동안 말을 만들고 나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 뭐 스프링백 요거 노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공빅적은 마침 마이티싱도 57의 부담 중량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보면 부담 중량이 불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57이라는 것이 가장 무겁지만 레이팅에 비해서는 다른 마필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센 거를 세게 받은 건 아니다. 적당하게 받은 거예요. 마이티싱도 노림수를 가진 말이고, 자, 삼성불패는 어쨌든 꾸준하죠. 제가 또 저하고 또 사대가 잘 맞는 그런 말이고, 삼성불패까지 노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1번 게이트지만은 정담 축제 제방, 이거는 뭐 1400보다는 1800에 좀 거리 적성이 좋은 말이에요. 전형적인 수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만 청담 제왕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경주 인기마고 계속해서 축산력이 관건인 경주인데 10번만 스프링백을 노리고 승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10번만 스프링백을 노리고 B급으로 예고승 경주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경주도, 12경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만 스프링백을 축으로 놓고 1번, 5번, 6번, 8번 인기만 노리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환수는 다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분명히 노리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1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로 펼쳐지는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아,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혼전 경주예요, 이게 지금. 뭐 아무래도 뭐 5번 케미블루가 좀 뚫릴 테고, 문화객 같은 킹엄 룰즈, 특히 8번, 10번 쪽으로 이제 뭐 대끼리 형성이 될 텐데, 문화객 같은 너무 지금 연투됐지만 레이팅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 마필의 약점이 많죠, 이거는. 우선 스타트가 안 돼요. 탄력은 좋죠. 진짜 뭐 이게 가벼운 주로 해서도 직전 경주도 공백전 경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탄력을 보이면서 아직 4차가 머물렀었지만 진짜 탄력 하나만큼은 발군이에요. 근데 워낙 초반이 안 나와요. 초반이 워낙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탄력은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추입말하는 건 항상 그래요. 탄력 추입할 여력도 있어요. 우승도 할 여력도 있는 그런 능력 마필인데 전개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결승선에서 추입을 시도하면 마필들을 틀어나와서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좀 불안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추입 마필들은 깡바닥 추입 마필들은 특히 너무 저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전은 가는데 거기 레이팅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까닥 잘못해가지고 이게 전개가 꼬일 경우에는 승부를 회피할 경우가 있어요. 가가지고 이빨 가서 자기가 볼 때 이게 3착4착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들 밟아버려요. 걸음을 아껴버립니다. 그때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문화의 같은 너무 축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킹엄 롤즈는 어쨌든 지난 경주 늘어난 첫거리 경주에서 선전을 이끌어냈던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뭐 8번 10번이 뚫리는데 이 마필도 가져가야 될 건 분명해요. 근데 이번 경주 안정적인 마필은 우정의 한계예요. 사실 뭐 능력 대비해가지고 좀 성적이 저조한 그런 모습인데, 자, 이제는 최근 경주 모습을 보는 강급을 한번 당하고 나서 제가 8월 18일 경주에서 진짜 대가리 붙여가지고 딱 한 방만 승부를 보세요 했던 그런 경주였었어요,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8월 때 방탄마루는 능력만이 대놓고, 이거 유정의 한계에다가 딱 한 방만 주력으로 한번 승부를 보세요 해가지고, 당일 현장 바람이 이것도 많이 불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한 10배 이상, 한 15배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7배로 마감 배당이 됐는데, 어쨌든 뭐 주력으로 승부를 봐가지고 적중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 막건이고, 뭐, 지난 우정의 향기 이 10월 26일 경주에도 이것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말이었었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초반에 전개가 꼬였었죠, 이게. 초반에 이제 진로가 막히면서 1, 2코너에서부터 11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못 잡고 시종일관 무리한 전개를 펼치는 바람에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었다. 거기다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당일 현장에서 좀 체중을 아마 좀 빼고 나올 거예요. 컨디션 좀 살려나가지고 그러면 3번 우정의 향기를 노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거기다가 최근 경기 블루칩이죠. 제철이 아주 잘 타죠. 기승술이 아주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기승술을 보이고 있는 기수죠. 그래서 우정의 향기를 노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인기만 중에서 8번, 10번, 1번만 프라이빗맨까지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세 마리 마필만 딱 들어가시기 바라요. 이거는 그 정도만 보시면 13경기 돼요. 3번 놓고 인기만 공략하시면 됩니다. 13경기는 3번만 우정의 향기를 노리고 들어가세요. 자, 이어서 이어지는 서울제 14경기입니다. 혼합 4군 1400m가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이번 14경주도 축은 있는 경주죠. 8번 스피돔. 그러나 후반부 경기에 좀 안정력이 강축인데 후차권이 조금 문제예요. 후차권이 접전고돼요. 그러니까 축이 있으면은 딱 한 방으로 찍어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후차권이 조금은 접전고돼요. 왜냐면은 이번 경주 역시 의외로 순발력과 스피드가 지닌 그런 말들이 많아요. 특히 내선에 있는 DK 마린과 2번만 무비쿠스가 아마 게이트점하고 선행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말인데 전형적으로 이 1400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좀 후미권에서 오다가 한 발을 쓰는 그런 마필들이 위주가 되지 않나 싶어요. 비록 스피드홈은 1400의 거리 경험은 없는 그런 말이지만 1300에서도 아주 월등한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뛰는 뽐새를 보면은 1400도 무난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1400의 거리 적성 이전 5번만 캐치 미라클 관심 가져야 되겠고, 역시 1400의 거리 적성 좋은 투고잉. 근데 투고잉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팅이 걸려있는 상태죠. 과연 이 투고잉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할 때 마방에서 과연 스피드홈을 이길 수가 있을까? 2착 승부를 할까? 이제 4세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착 승부는 안 할 거예요. 2착 승부는 안 해요, 이거. 만약에 지금 이제 3군인데 여기서 2군으로 승군을 해가지고 2군 마필에서 투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승부를 회피할 경향이 있어요, 이게. 1400에 대한 거리 적성은 좋지만. 스피드홈을 진짜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에 가지마에서 하면 승부를 보겠죠. 스피드홈을 이기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스피드홈의 완성도가 워낙 높은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쨌든 5번 캐치 미라클 쪽에다가 좀 때리면 될 것 같고, 복병권 마필로서는 어부지를 노릴 마필이죠. 바로 3번, 4번 경험이 풍부한 말들이죠. 강자들 틈에서 장거리 경험도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3번 대군의 길과 4번만 청담 타이거가 숨어있는 복병권 세력이다. 14경기는 8번만 스피드홈을 놓고 5번만 캐치 미라클, 인기마 중에서는 5번만 캐치 미라클 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까지 공략하시면 빠져나갈 데가 없다. 14경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서울제 15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가 펼쳐지는 핸디캡 경주. 자, 금일 마지막 최대 메인 승부 경주예요. 말하자면 2019년도 서울 마지막 경주죠. 이제 2019년도의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진짜 무슨 길을 써서라도 저는 마실 거예요, 이거. 진짜 마지막 경주 눈을 부릅뜨고 무조건 마실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진짜 적중을 읽어낼 거니까 여기서 마지막에서 유종의 미를 꼭 거두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또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적중을 할 거예요. 배당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 자체가 저배당 경주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짭짤한 배당이 돼요. 대끼리 배당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배는 무조건 넘어요. 제가 볼 땐 대끼리 배당 자체가 뭐 6배, 7배, 8배까지도 할 것 같아요. 대끼리 배당 자체가. 대끼리 배당 그 정도로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변수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선행경합 변수도 있고, 거기다가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는 반면에, 또 능력 저평가된 그런 복병 마들도 많고. 그러니까 순발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 워낙 많아요, 지금 이게. 거기다가 지금 1번마, 울트라 챔피언이랑 게이티쯤 하는 마필이 선행을 떠나서 거의 도주성 말이에요. 근데 이 다른 마필들, 인기 마필들 보면은 지금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말들이에요. 외곽 전개를 펼쳐야 돼요. 내선에 있는 빠른 선행 마필도 많고 외곽에 빠른 마필 선행, 이게 선행 경합이 엄청 치열한 경주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 모래를 맞고도 뛰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내성이 생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입전개가 선행도 가능하지만 선입전개 시대 능력 발휘가 용이한 그런 말이 있어요. 고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복병권 마필까지 좀 늘어드리면서 제가 우리 팬분들께 강하게 여기서 승부수를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덱딜이 막권, 제가 볼 때는 주력 막권이 들어와서 10배는 넘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10배는 넘는 그런 게 되고 복병 마필과 묻어 들어오면 고배당도 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대도 마지막까지 한번 상황을 낼 수 있는 경주가 이번 15경주예요. 15경주도 무조건 온다는 전제하에서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뭐 기승기수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입상권 한 잔에 차지할 말이에요. 너무 여건이 좋아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여건이 좋아진 그런 말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될 금일 마지막 메인 승부경입니다. 최대 메인 승부경주. 자, 15경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15경주까지 방송을 마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혼전도가 굉장히 높아요. 접전구도 기본적으로 접전구도예요. 한 두세 경주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두세 경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경주를 접전구도 혼전구도로 편성이 짜야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런 방송 내용을 듣고 싶으면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목금토 8시 특히 이제 토요일 8시죠. 토요일 8시 정한교회 경마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이 동영상까지 틀어드리면서 복귀까지 해드리면서 설명을 차분하게 생방송으로 잘 해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아마 좀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돌아오는 금요경마 다음 주 금요경마를 제주는 제가 예상을 할 거예요. 방송을 할 거예요. 방송을 제가 해드릴 UCC 방송과 또 유튜브 방송 생방송 할 거예요. 다음 주 제주경마일은 그렇게 하시고 8시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돌아오는 금요 제주경마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